곁에 있기만 해도 위안과 힘을 주는 사람. 오늘 영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는 잠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어려울 때 옆에 있기만 해도 우리를 안정시키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글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모두가 가끔은 길을 잃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그들은 우리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가끔은 작은 말 한마디로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을 주는 방법, 그리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드는지 살펴볼 거예요. 겉모습이나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할 거고요. 또 소문이 아니라 직접 겪은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들은 옛날 철학자들의 생각부터 최신 심리학 연구까지 다양해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 글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어느 날 동네 책방에서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책을 읽다 보니 갑자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에 어떻게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에 긍정적인 감정, 집중,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긍정적인 감정이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옛날 이야기에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우리 것처럼 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자인 다니엘 고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는 이를 감정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공감하기,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조절하는 법, 사람들과 잘 지내는 기술, 그리고 동기부여가 포함돼요. 특히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것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로버트 리프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상징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그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삶을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말이 없어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공원에 혼자 걸으러 갔어요. 날씨가 참 좋았고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때 문득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 그냥 옆에만 있어도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이런 특별한 능력.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이라고 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남의 기분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상가도 있어요. 그분은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심지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요. 동양에서는 큰 배려의 정신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이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걸 통해 우리가 왜 남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남의 기쁨이나 슬픔도 우리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과학자들도 이런 걸 연구해요. 미러 뉴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우리 뇌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감정을 보면 마치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해요. 이것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세 번째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각자의 독특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집었어요. 그 책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순간 사람들 사이의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가 말했듯이 우리가 서로의 독특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돕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아들러는 이를 공동체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큰 사회에서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동양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나라의 주의라는 철학자는 각자의 재능과 성향을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번영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요즘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퍼지고 있어요. 신경과학자인 비아야 쿠마르신 같은 분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주장해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할 때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새로운 생각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사회에도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준답니다. 이 모든 걸 통해 느낀 건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걸 배우고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독특함을 존중할 때 우리 모두가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 외모가 아니라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 지난번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됐죠. 그들의 대화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이런 깊은 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가까워지려면 외모 같은 표면적인 것들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가 필요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줄 수 있죠. 심리학자 마틴 부버는 이런 관계를 나와 너라고 불렀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만나고 이해할 때 그 관계는 나와 너가 된다고 말했죠. 이런 관계에서는 대화가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취약성을 보여야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우리의 속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수준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선입견 없이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깊은 대화는 우리가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이해함과 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감정적 지능도 중요해요. 감정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알고 표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남의 감정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죠. 다섯 번째로, 소문에 좌우되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에 기반해 판단하는 사람. 며칠 전에 저는 집 근처의 작은 공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예를 들어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현대 심리학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플라톤은 우리가 진짜로 세상을 이해하려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죠. 즉,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의 진실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 판단할 때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쉽게 오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오해가 어떻게 우리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지 설명했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찾을 수 있어요. 천불교는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가 책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낀 것을 통해 깊은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소문이나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직접 경험에 더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과 판단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죠. 저번에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하나둘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다른 이야기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모든 걸 잊고 겉모습이나 소문 같은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직접 겪은 것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전에 플라톤이나 다니엘 카너먼 같은 큰 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심지어 동양에서는 직접 명상하고 경험하는 걸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생각하며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더 큰 의미와 힘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짜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을 나눌 때 우리 사이에는 더 깊은 연결이 생기는 거죠. 이런 연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직접 겪은 것들을 공유할 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때 우리 모두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지혜와 연결의 힘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곁에 있기만 해도 위안과 힘을 주는 사람. 오늘 영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는 잠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어려울 때 옆에 있기만 해도 우리를 안정시키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글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모두가 가끔은 길을 잃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그들은 우리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가끔은 작은 말 한마디로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을 주는 방법, 그리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드는지 살펴볼 거예요. 겉모습이나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할 거고요. 또 소문이 아니라 직접 겪은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들은 옛날 철학자들의 생각부터 최신 심리학 연구까지 다양해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 글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어느 날 동네 책방에서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책을 읽다 보니 갑자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에 어떻게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에 긍정적인 감정, 집중,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긍정적인 감정이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옛날 이야기에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우리 것처럼 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자인 다니엘 고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는 이를 감정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공감하기,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조절하는 법, 사람들과 잘 지내는 기술, 그리고 동기부여가 포함돼요. 특히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것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로버트 리프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상징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그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삶을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말이 없어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공원에 혼자 걸으러 갔어요. 날씨가 참 좋았고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때 문득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 그냥 옆에만 있어도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이런 특별한 능력.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이라고 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남의 기분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상가도 있어요. 그분은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심지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요. 동양에서는 큰 배려의 정신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이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걸 통해 우리가 왜 남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남의 기쁨이나 슬픔도 우리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과학자들도 이런 걸 연구해요. 미러 뉴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우리 뇌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감정을 보면 마치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해요. 이것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세 번째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각자의 독특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집었어요. 그 책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순간 사람들 사이의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가 말했듯이 우리가 서로의 독특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돕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아들러는 이를 공동체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큰 사회에서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동양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나라의 주의라는 철학자는 각자의 재능과 성향을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번영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요즘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퍼지고 있어요. 신경과학자인 비아야 쿠마르신 같은 분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주장해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할 때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새로운 생각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사회에도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준답니다. 이 모든 걸 통해 느낀 건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걸 배우고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독특함을 존중할 때 우리 모두가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 외모가 아니라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 지난번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됐죠. 그들의 대화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이런 깊은 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가까워지려면 외모 같은 표면적인 것들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가 필요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줄 수 있죠. 심리학자 마틴 부버는 이런 관계를 나와 너라고 불렀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만나고 이해할 때 그 관계는 나와 너가 된다고 말했죠. 이런 관계에서는 대화가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취약성을 보여야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우리의 속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수준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선입견 없이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깊은 대화는 우리가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이해함과 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감정적 지능도 중요해요. 감정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알고 표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남의 감정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죠. 다섯 번째로, 소문에 좌우되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에 기반해 판단하는 사람. 며칠 전에 저는 집 근처의 작은 공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예를 들어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현대 심리학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플라톤은 우리가 진짜로 세상을 이해하려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죠. 즉,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의 진실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 판단할 때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쉽게 오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오해가 어떻게 우리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지 설명했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찾을 수 있어요. 서불교는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가 책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낀 것을 통해 깊은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소문이나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직접 경험에 더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과 판단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죠. 저번에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하나둘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다른 이야기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모든 걸 잊고 겉모습이나 소문 같은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직접 겪은 것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전에 플라톤이나 다니엘 카너먼 같은 큰 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심지어 동양에서는 직접 명상하고 경험하는 걸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생각하며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더 큰 의미와 힘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짜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을 나눌 때 우리 사이에는 더 깊은 연결이 생기는 거죠. 이런 연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직접 겪은 것들을 공유할 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때 우리 모두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지혜와 연결의 힘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곁에 있기만 해도 위안과 힘을 주는 사람. 오늘 영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는 잠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어려울 때 옆에 있기만 해도 우리를 안정시키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글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모두가 가끔은 길을 잃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그들은 우리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가끔은 작은 말 한마디로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을 주는 방법, 그리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드는지 살펴볼 거예요. 겉모습이나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할 거고요. 또 소문이 아니라 직접 겪은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들은 옛날 철학자들의 생각부터 최신 심리학 연구까지 다양해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 글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어느 날 동네 책방에서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책을 읽다 보니 갑자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에 어떻게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에 긍정적인 감정, 집중,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긍정적인 감정이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옛날 이야기에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우리 것처럼 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자인 다니엘 고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는 이를 감정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공감하기,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조절하는 법, 사람들과 잘 지내는 기술, 그리고 동기부여가 포함돼요. 특히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것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로버트 리프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상징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그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삶을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말이 없어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공원에 혼자 걸으러 갔어요. 날씨가 참 좋았고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때 문득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 그냥 옆에만 있어도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이런 특별한 능력,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이라고 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남의 기분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상가도 있어요. 그분은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심지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요. 동양에서는 큰 배려의 정신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이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걸 통해 우리가 왜 남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남의 기쁨이나 슬픔도 우리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과학자들도 이런 걸 연구해요. 미러 뉴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우리 뇌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감정을 보면 마치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해요. 이것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세 번째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각자의 독특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집었어요. 그 책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순간 사람들 사이의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가 말했듯이 우리가 서로의 독특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돕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아들러는 이를 공동체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큰 사회에서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동양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나라의 주의라는 철학자는 각자의 재능과 성향을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번영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요즘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퍼지고 있어요. 신경과학자인 비아야 쿤마르 신 같은 분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주장해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할 때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새로운 생각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사회에도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준답니다. 이 모든 걸 통해 느낀 건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걸 배우고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독특함을 존중할 때 우리 모두가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 외모가 아니라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 지난번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듣게 됐죠. 그들의 대화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이런 깊은 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가까워지려면 외모 같은 표면적인 것들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가 필요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심을 보여줄 수 있죠. 심리학자 마틴 부버는 이런 관계를 나와 너라고 불렀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만나고 이해할 때 그 관계는 나와 너가 된다고 말했죠. 이런 관계에서는 대화가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취약성을 보여야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우리의 속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수준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선입견 없이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깊은 대화는 우리가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이해함과 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감정적 지능도 중요해요. 감정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알고 표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남의 감정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죠. 다섯 번째로, 소문에 좌우되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에 기반해 판단하는 사람. 며칠 전에 저는 집 근처의 작은 공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예를 들어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현대 심리학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플라톤은 우리가 진짜로 세상을 이해하려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죠. 즉,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의 진실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 판단할 때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쉽게 오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오해가 어떻게 우리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지 설명했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찾을 수 있어요. 선불교는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가 책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낀 것을 통해 깊은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소문이나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직접 경험에 더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과 판단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죠. 저번에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하나둘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다른 이야기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모든 걸 잊고 겉모습이나 소문 같은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직접 겪은 것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전에 플라톤이나 다니엘 카너먼 같은 큰 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심지어 동양에서는 직접 명상하고 경험하는 걸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생각하며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더 큰 의미와 힘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짜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을 나눌 때 우리 사이에는 더 깊은 연결이 생기는 거죠. 이런 연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직접 겪은 것들을 공유할 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때 우리 모두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지혜와 연결의 힘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